에어컨 켰다면 이 버튼 꼭 누르세요. 전기요금이 진짜 달라집니다. 여름철이면 누구나 고민하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기세 폭탄입니다. 올 여름 에어컨 전기세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시죠? 어디서부터 아껴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히 껐다 켰다 하다 더 나오는 건 아닐까 고민되실 겁니다. 특히 시니어 가구나 혼자 계신 분들,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생활 자체가 부담이 되죠. 덥다고 안 틀 수도 없고 전기세 때문에 틀자니 걱정이고, 이런 딜레마 이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복잡한 설명이나 비싼 장비 없이도 지금 쓰고 계신 에어컨 그대로 요금은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내 온도보다 습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부터 리모컨에 있는 그 버튼 하나로 요금이 달라지는 원리까지 직접 실천 가능한 방법들만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 에어컨 종류부터 알고 시작하자. 인버터형과 정속형 비교. 전기세를 아끼려면 우선 내가 사용하는 에어컨의 종류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모든 에어컨이 똑같이 작동하는 것 같지만 인버터형과 정속형은 작동 원리부터 전략 방법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인버터형 에어컨 계속 켜두는 게 더 이득입니다. 인버터형은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압축기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즉, 처음엔 빠르게 냉방하고 이후엔 저속으로 천천히 돌면서 실내 온도를 유지합니다. 이 방식은 전력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주 껐다 켜지 말고 계속 켜두는 것이 오히려 전기세 전략에 효과적입니다. 정속형 에어컨 필요할 때만 켜는 게 정답입니다. 정속형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에어컨은 압축기가 항상 같은 속도로만 작동합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꺼지고 올라가면 다시 켜지기를 반복하는 구조죠. 문제는 다시 켤 때마다 많은 전력이 순간적으로 소비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속형은 짧게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방식이 더 전략됩니다. 2. 외출 시 에어컨 켜둘까요? 꺼둘까요? 에어컨 전략에 있어서 가장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나갔다 올 건데 에어컨 꺼야 될까? 그냥 두는 게 나을까? 보통은 집에 없는데 켜두는 건 낭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인버터 에어컨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오히려 전기세를 더 올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은 껐다가 다시 켤 때 초반에 가장 많은 전력을 쓰기 때문이에요. 실내 온도가 30도 가까이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전원을 켜면 처음 5분 정도는 실외기가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면서 하루 중 전기를 제일 많이 잡아먹는 순간이 됩니다. 반면 켜둔 상태에서는 실외기가 이미 설정 온도에 도달한 상태를 유지하느라 가끔만 돌면서 전기를 훨씬 덜 씁니다. 마치 자동차도 고속도로에서 꾸준히 달릴 때가 기름을 제일 적게 쓰는 것처럼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외출 시간이 90분 이내라면 그냥 켜두는 게 더 전략입니다. 마트, 병원, 산책, 미용실 정도는 꺼두지 마시고 그대로 두세요. 물론 출근처럼 몇 시간 이상 비우는 장시간 외출은 끄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짧은 외출까지도 매번 껐다 켜면 인버터가 가진 전기 전략 기능을 제대로 못 쓰게 되는 거죠. 3. 냉방과 제습 비교. 어떻게 써야 전기 전략일까요? 많은 분들이 여름철 에어컨을 틀 때 제습 모드가 전기 덜 먹는다더라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바람도 덜 나오고 조용하니까 뭔가 아껴지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게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냉방이든 제습이든 에어컨 안의 실외기 작동은 거의 똑같이 돌아갑니다. 바람만 살짝 줄어드는 거지 전기 소모량 자체는 비슷합니다. 즉, 조용하고 바람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전기를 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습을 쓰지 말란 뜻은 아닙니다. 비 오는 날이나 장마철 같이 습도가 높은 날엔 오히려 제습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같은 온도로 설정해도 제습 모드가 습기를 훨씬 더 많이 빼주기 때문에 집이 눅눅하지 않고 훨씬 쾌적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답은 냉방에서 제습으로 전환입니다. 처음부터 제습으로 켜지 마시고 처음 한두 시간 정도는 냉방으로 확실히 실내 온도를 낮춰준 다음 그 다음에 제습으로 바꾸면 딱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내는 이미 시원한 상태고 제습 모드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습기만 뽀송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냉방 효과는 유지되면서도 쾌적함이 올라가고 불필요한 전력 낭비도 줄어듭니다. 4. 바람 방향과 선풍기 활용법.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방이 시원하지 않다면 문제는 온도나 제품이 아니라 바람 방향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 바람을 아래로 사람 쪽으로 향하게 설정해 두시는데요. 사실 이건 전기세를 더 먹게 만드는 설정입니다. 냉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바닥 쪽으로만 쏘면 공기순환이 되지 않아 발끝은 시원한데 머리는 더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에어컨은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바람은 무조건 천장 방향으로 보내야 시원한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오며 집 전체가 골고루 식습니다. 그렇게 해야 설정 온도에 빨리 도달하고 실외기도 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찬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때 선풍기를 이용하면 바닥에 깔린 냉기를 위쪽으로 밀어 올리고 실내 전체에 시원한 공기를 고르게 퍼지게 만들어줍니다. 결과적으로 체감 온도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에어컨의 설정 온도를 굳이 낮출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만 사용할 때는 24도로 맞춰야 시원하던 것이 선풍기를 병행하면 26도에서 27도만으로도 충분히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 온도를 1도만 높여도 에너지 사용량은 약 7%까지 절약된다고 합니다. 5. 리모컨 절전 버튼의 비밀. 에어컨 리모컨을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리모컨에는 자동, 오토, AI, 절전, 스마트 같은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이름은 조금씩 달라도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바로 스스로 전기를 아껴주는 절전 모드예요. 일반 냉방 모드는 온도를 맞추고 나서도 계속 일정한 세기로 돌아가는데 이 절전 모드를 누르면 에어컨이 온도와 습도, 공간 상태를 판단해서 실외기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 작동을 최소화하거나 껐다 켰다 하면서 필요할 때만 냉기를 보내는 방식으로 바뀌죠. 그래서 같은 시원함을 느끼면서도 전기는 훨씬 덜 씁니다. 주의할 점은 하나 있어요. AI나 스마트 모드는 처음 30분 정도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이때 자꾸 온도를 바꾸거나 리모컨을 만지면 오히려 이상하게 작동할 수 있으니 처음 작동 후에는 건드리지 말고 30분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리모컨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르고 넘겨왔던 버튼 하나가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일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6. 실외기 관리와 햇빛 차단.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실외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 바로 이 열기예요. 이 열기가 베란다에 고이면 실내 전체가 덥게 유지되면서 에어컨은 쉴 새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특히 베란다에 실외기가 있는 구조라면 여름에는 찜통처럼 변하기 쉽죠. 이럴 때 좋은 대안이 바로 에어로드 같은 송풍 덕트 제품입니다. 실외기 앞 팬에 연결해 배기 바람을 곱게 바깥으로 뽑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설치해보니 베란다 온도 자체가 내려가고 에어컨 냉방 효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치도 간단하고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좁은 베란다 구조의 가정엔 특히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간단하게 설치만 해도 더운 공기를 바깥쪽으로 빠르게 배출시켜줘서 베란다 온도를 3, 4도는 낮춰줍니다. 그 결과 에어컨 실외기 부하가 줄고 실내 냉방 효율도 훨씬 좋아지는 거죠. 특히 신축 아파트처럼 베란다가 밀폐된 구조라면 이건 그냥 필수템이라고 봐야 합니다. 또한 실외기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분, 박스, 청소 도구 같은 것들이 실외기를 둘러싸고 있다면 즉시 치워주고 가능하면 뒤쪽과 양옆 공간에 최소한 30cm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실외기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실외기에 차양막이나 발수청 같은 것을 설치해 직사광선을 차단하면 기계 내부의 온도 상승을 막아주어 에어컨이 과도하게 돌아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7. 창문 관리와 필터 청소. 햇빛이 그대로 들어오는 창문이 있다면 실내 온도는 쉽게 올라가고 에어컨은 그만큼 더 열심히 돌아야 합니다. 암막 커튼, 블라인드, 단열 필름 등을 설치하면 외부 열기를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창이 남향이라면 꼭 암막 커튼을 설치해 보세요.
이런 소소한 조치 하나가 전기세에 직결됩니다. 창틀 틈새에 단열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에어컨을 오래 틀었더니 시원하지도 않고 이상한 냄새까지 난다면 대부분의 원인은 바로 필터에 있습니다. 에너지공단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필터를 제때 청소하기만 해도 냉방 효율은 최대 60%까지 증가하고 전기요금은 27% 이상 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필터 청소는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벽걸이 에어컨은 전면 덮개를 열면 필터가 바로 보이는데 이를 꺼내어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내거나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세척한 뒤 완전히 말려서 다시 장착하면 됩니다. 청소 주기는 최소 2주에 한 번, 사용량이 많다면 일주일에 한 번도 권장됩니다. 8. 송풍 모드와 정부 지원 혜택. 냉방 운전이 끝난 직후 에어컨 내부에는 여전히 많은 습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습기를 방치하면 곰팡이, 세균, 냄새가 생기고 부품 부식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송풍 모드는 실외기는 정지시키고 내부 팬만 돌리는 방식으로 잔여 습기를 말려주는 기능입니다. 선풍기 수준의 전력만 사용되기 때문에 전기세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냉방이 끝난 후 30분 정도 송풍 모드를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내부를 건조시켜 곰팡이와 악취를 예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에어컨의 수명을 2~3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세를 줄이는 방법은 단순히 전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대신 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인데요.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70만 원까지 여름 겨울 전기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간단한 서류만 내면 되고 이미 설치된 에어컨이나 선풍기만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로 신청한 분들은 여름 내내 에어컨을 켜고도 2~3천 원밖에 안 나왔다는 경우도 있었어요. 오늘 소개한 방법들 하나하나는 작지만 실제로 전기세를 확 줄일 수 있는 생활 속 꿀팁들입니다.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외출 시간에 따른 온오프 조절, 바람 방향을 천장으로 향하게 하기, 리모컨의 절전 모드 활용,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기, 커튼으로 햇빛 차단하기, 필터 전기 청소하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번 여름 전기세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비싼 가전이지만 관리만 잘하면 수명은 길어지고 유지비는 줄어듭니다. 이번 여름엔 꼭 실천해 보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